반갑습니다. EMB 우리들 치과 병원장 김정원입니다. 치과의생사 김근영입니다. 병원장님, 저희가 EMB 우리들 치과 28년 동안 하면서 드디어 첫 유튜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하지만 많이 긴장되고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돼가지고 부끄럽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년 동안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기억 남는 환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했던 케이스들. 치과 영역에서는 사실은 목숨을 잃거나 생명이 위한 정도가 일어난 게 주로 구강암이거든요. 암이 발생된 걸 확인을 해서 상급병원을 의뢰해서 암을 치료했던 케이스들이 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치아의 치료를 통해서 또 조기 검진이나 발견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도 이번에 구단위 구강암 발견된 사례가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가 보면 이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구강 상태를 보면 뭔가 다름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 영역에서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더 일어난다는 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모양이 치유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부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은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건전한 의심이라고 하죠. 의심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조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압동이 성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부위를 열고 들어가서 염증들이나 이런 조직들을 다 부위별로 다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보냅니다. 몇 주 동안 관찰합니다. 거기에 상태가 어떻는지를 저희가 먼저 보면서 이런 염증 조직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보내서 치료를 해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이후에 듣기에는 치료 경과가 좋아서 아주 완치나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이 주말마다 학회 세미나를 많이 가시고 늘 남아서 공부하시는데 그런 것들과 그 오래된 노하우가 같이 있어서 다른 치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강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치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암들은 이렇게 발견되면 이렇게 완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입안에 헐는 궤양하고도 비슷한 형태로 띄기도 하고 그냥 반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암이다라고 발견될 때는 많이 전이가 돼 있는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강암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끝까지 좋은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정상하고 다르다면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구강암의 원인이 되는 게 딱 있을까요? 구강암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두 바이러스라고 유두인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었다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사실 잘 안 맞는 털리들을 오래 껴서 끊임없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았다든지 어떤 나쁜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강암이 발생합니다. 전 치과 의사로서 참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담배 피우는 거. 담배가 이 온도가 연기로 돼 있기 때문에 뜨겁다고 못 느끼는데 한 900도 정도 돼요. 이 뜨거운 연기를 계속 입안에 넣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저온 화상이라고, 나는 모르지만 화상을 자꾸 입어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구강암 발생률이 한 5, 6배 정도 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로 되는 게 음주예요. 음주가 되면 무려 담배와 음주가 붙었다 이러면 거의 15배나 올라가요. 이거는 담배에 있는 발암 물질을 음주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나도 용해되고 이렇게 몸속으로 저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담배하고 음주는 환자분한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구강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안 맞는 털리를 낀다든지 그 다음에 안 맞는 것들을 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주로 동남아시아에 보면 입담배 피우시는 분들 맞아요.
잎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입안에 이게 형태가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원래 잎담배 자체가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발암물질에 걔가 구강을 계속 자극을 해요. 상처를 주겠죠. 그렇게 해서 암의 발생률이 동남아시아는 좀 많은 편이에요. 환자분들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혹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환자들이 자각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허는 병 그런 거. 근데 이 허는 병이 2주 이상 넘어간다. 사실은 이게 입이 허는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거의 뭐 7일에서 14일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낫고 있다. 2주 이상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 색깔도 중요해요. 백색깔이라든지 또 빨가스름한 이런 색깔이 다른 거 같이 겸해 있거나 그다음에 또 주로 여기에 편도 쪽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편도에 좀 영향을 주고 임파선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데 불편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건전한 의심을 하셔서 이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허는 것이 오래 간다, 색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주변에 나의 면역기관에 뭔가 다름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 구강 질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의료진한테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죠? 치과에도 여러 영역들이 많아요. 영역에 있어서 이런 구강암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많이 접해본 의료진들이 많은데, 저희처럼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강내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원장님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쪽을 가서 내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오늘 내용 정말 알찼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발견하기 어렵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병원장에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듣게 돼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